많은 학생들이 재수하면 학원을 가야 하냐? 그 중에서도 기숙학원, 재수종합학원, 독재학원 중 어디를 가야 하냐? 아니면 혼자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해야 하냐 물어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학원을 가야 하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원을 가야 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의의 라이벌이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 두 번째, 혼자 공부하면 안정적이지 못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 혼자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경우, 한마디로 혼자 공부하기에는 체계성이 없으니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월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 두 번째, 수업의 내용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본 베이스 공부가 된 학생 혹은 공부 이해도가 높은 학생. 마지막 세 번째로 학원 수업 시간에 병풍이 되지 않을 태도를 가진 학생입니다. 첫 번째 조건인 경제적인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원마다 다르지만 재수 비용은 월 10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숙학원, 재수종합학원, 독재학원 순으로 비싼데 자신이 다니려고 하는 곳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 기본 베이스 공부가 됐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질문을 자주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보기는 수업 흐름을 끊으니 무서워서 그러지 못하겠고, 쉬는 시간 10분 사이 혹은 자습 시간에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경쟁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가면 수업의 진도를 따라잡기도 벅차고 결국 수업을 안 듣고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 자습을 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포기하고 학원에서 병풍이 되죠. 세 번째 조건, 병풍이 되지 않을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외로 재수학원에 병풍인 학생들이 많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모든 학생이 병풍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앞자리보다는 뒷자리에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조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학생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비싼 학원비를 내가면서 학원에 가려는 이유가 뭔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학원에 다니는 것이 단순히 내가 공부한다는 느낌과 안정을 받기 위한 수동적인 자세로 학원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학원에 가서 실질적인 실력을 쌓고 학원의 진도에 뒤처지지 않고 공부를 할 태도와 자신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심도 있게 물어보고 답해야 합니다. 기숙학원 고려사항입니다. 기숙학원은 재수종합학원에서 기숙을 하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수종합학원보다 비용이 비싼 대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빡셉니다. 그러므로 기숙학원을 고려하는 학생은 친구를 만나지 않고 정말 1년간 고립생활을 견딜 자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부를 하는 생활 1년간 지치지 않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세 가지 종류의 학원에서 가장 자유도가 없고 타이트한 생활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숙학원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속세와의 격리로 1년간 몰입해서 공부하면 비약적인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속세와의 격리로 기숙생활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쌉니다. 재수종합학원 고려사항입니다. 사실 모든 학원의 종류가 다 빡셉니다. 제가 봤던 퇴원 사유 중 가장 슬프고 잔인했던 거로는 고백 시도였습니다. 이렇게 기숙학원 못지않게 재수종합학원도 빡셉니다. 이성 교제는 물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도 제재합니다. 그래도 학원이 끝날 때 주말에 자신만의 시간을 원할 때 가질 수 있으니 기숙학원에 비해서는 자유도가 있는 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재수종합학원을 찾기 위해서는 첫 번째, 거리가 가까운지, 두 번째, 강사진과 학원 운영 방식이 어떠한지, 세 번째, 학원의 분위기는 어떤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거리가 가까워야 합니다. 내가 이동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동 시간이 너무 길면 수면 시간에도 악영향을 주니 거리는 아무리 멀어도 1시간이 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자취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강사진과 실질적인 학원 운영 방식을 봐야 합니다. 사실 정말 1타 강사분이 아니라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사진의 평이나 그 학원의 리뷰들, 특히 부정적인 리뷰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사진뿐만 아니라 질문을 받는 시간이 부족하다, 담임선생님이 입시 상담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등 적혀있는 학원 운영 방식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지 실질적인 리뷰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원의 분위기가 어떤지 봐야 합니다.
물론 학원의 분위기를 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환경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공부하는 분위기고 쉬는 시간마저 조심스럽게 나가는 분위기와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쉬는 시간에 시끄러운 학원을 비교하면 저는 당연히 진지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학원을 다닐 것입니다. 난 활기찬 게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착각하는 겁니다. 밝고 긍정적인 것과 공부할 때 진지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밝고 긍정적이라고 진지해야 할 때도 웃고 가볍게 넘기려는 것은 사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겁이 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하지 못한 학생이라면 다시 한번 깊게 반성해 보시고 진지하지 못한 학생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학원이라면 그 학원은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분위기에는 휩쓸리기 쉬우니까요. 재수종합학원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주중에는 타이트한 관리를 받고 주말에는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학원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휩쓸릴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수업이 아니더라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독재학원 고려사항입니다. 자신의 공부 습관도 어느 정도 잡혀 있고 부족한 과목을 채우는 것에 더 집중하고 싶은 학생에게 적합합니다. 독재학원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을 듣게 해주지만 만약 성적이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그 과목의 수업을 들어야 하니 성적이 어느 정도는 나아주어야 자유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재학원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필요한 수업만 자신이 골라서 들을 수 있고 자습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자습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쉽게 지치게 되고 자신이 수업을 골라 듣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독학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베이스고 혼자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인강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BS든 사설 인강이든 본인에게 적합한 인강 난이도, 인강 목적, 개념 설명, 문제풀이 등을 확인하고 OT를 들어보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문제집은 처음부터 많이 사시지 마시고 인강 교재, 개념서 딱 2개로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문제 유형이 많은 문제집을 사서 문제 유형을 익히는 단계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점점 난이도 있는 문제집, 기출 유형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 독학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으로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으며 자유도가 가장 높습니다. 단점으로는 자유도가 높은 만큼 가장 쉽게 잘못된 공부 습관을 기르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365번 반복하면 특별한 1년이 됩니다. 이제는 285번 남았네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후회 없고 핑계 없는 1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